안녕하세요. 모아세입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주의 산만한 아이 또는 ADHD 경향을 가진 친구를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만 4세에는 그런 성향들을 의심할 수 있고 만 6세에는 확진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을 단정 짓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현장에서 만나다 보면 교사는 교사들을 굉장히 힘들고 아이는 아이대로 힘든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아이들 또 선생님들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제가 국내 해외 전문가들의 영상을 보고 또 논문을 찾아본 내용들을 요약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현장에서 사용해 본 저의 노하우를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여러 전문가들이 ADHD, 주의 산만한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6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뭔가 집중할 일이 생기면 주변을 정리해서 아이들이 쓸데없는 자극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시각적인 자극, 청각적인 자극, 촉각적인 자극을 아주 단순하게 환경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두 번째로, 주의 산만한 아이들은 그동안 많은 제재를 받아왔고 많이 혼났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아상이 많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언어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과제를 한꺼번에 주지 말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시해서 아이들이 조금씩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 그림을 색칠해봐. 그게 아니라 지금은 얼굴 부분을 색칠하자. 얼굴 부분이 끝나면 자, 이제 몸통을 색칠해 볼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과제를 나누어서 주면 아이들이 훨씬 수월하게 그 과제를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반복되어지는 기본 생활 습관 훈련들을 구체적으로 또 명확하게 함께 연습해서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무엇을 잘못했을 때나 무엇을 잘했을 때 그 즉시 상과 벌을 줌으로써 아이들이 깨닫게 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많이 놀아주라고 권장을 해요. 그런 놀이를 함께 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라든지 부적절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들을 없앨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유치원 학급 내에서 교사 상호작용 중심으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현재 저희 반도 2명의 주의 산만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제가 특별하게 더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제가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아이에 대한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이름이 계속 불러지고 유치원 수업을 방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돼서 내 안에 그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 또는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내가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 정말 큰 아이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들의 인식을 바꿔주시기 바래요. 그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ADHD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짐작을 하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조시 부시, 아인슈타인,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ADHD를 가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잘 도움만 준다면 창의성과 굉장히 열정적인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친구들은 혼이 많이 나고 지적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작은 일에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뭔가를 기대되는 행동을 아이들 앞에 칭찬을 해주면 아이들이 기분이 좋아져서 기꺼이 하려고 해요. 이런 친구들은 낮잠 시간에 낮잠 자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친구 옆에 앉아서 누구누구 좀 봐. 얼마나 차분하게 누워있는지 몰라. 움직이지도 않고 눈도 가만히 감고 혼자서 잠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네. 사실은 이게 아이들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 아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는
그 칭찬 스티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칭찬 스티커라든지 칭찬 유리병 이런 것들로 보상을 해주면 좋아요. 그 칭찬 스티커를 하실 때는 다른 친구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 또 다른 친구들도 그 칭찬 스티커를 함께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기 바래요. 저는 안 보이는 곳에 그 아이 칭찬 스티커 차트를 만들어서 무슨가 기대되는 행동을 했을 때마다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칭찬 스티커를 붙여주는 작업을 했고요. 또 한 번은 칭찬 유리병이라고 해서 아이와 함께 꾸며진 그 유리병 안에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마다 그 조그만 폼폼 있죠? 그 폼폼, 뿅뽕이, 그 뿅뽕이를 그 유리병에 차곡차곡 넣었죠. 그래서 그 유리병이 꽉 차면 뭔가 이렇게 뭐 요리 활동을 함께 한다던가 그 친구가 하고 싶은 활동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칭찬 노트를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그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 좋은 행동을 할 때마다 칭찬 노트에 그것을 적습니다. 그리고 스마일 얼굴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하루가 다 끝난 다음에 그것을 갖고 평가를 하는 거죠. 오늘은 너가 이런 일을 잘했네. 내일도 이렇게 해보도록 하자. 그렇게 일부러 칭찬하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은 칭찬받을 일이 점점 없어지고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학급 내에서 많은 일들이 이 친구들이 하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잘못들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친구들과 어려움이 뭐냐면요, 대집단 활동을 함께 할 때 그 친구들이 굉장히 수업을 많이 방해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친구를 딱 옆에다 데려다 놓고 도우미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필요한 교수 자료를 들고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 제가 일부러 필요한 것들을 저기 먼 쪽에 놓은 다음에 누구야 저것 좀 갖다 주겠니 하면서 수시로 움직일 수 있게, 수시로 도와줄 수 있게 그 아이를 통제하면서 수업을 했더니 가만히 앉혀놓고 수업할 때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이,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왜 누구누구만 항상 선생님 심부름하고 항상 뭘 들고 있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저는 이 친구가 듣는 연습을 하는 중이라고, 활동에 참여하는 연습을 하는 중이라고 기다려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조금씩 나누어 주기도 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그 행동에 대한 결과를 꼭 알게 해주셔야 돼요. 아이를 때린다던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아니면 새치기를 하고 물건을 빼앗는다던가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는데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 아이를 훈육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거나 막 혼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정확하고 짧고 간결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다음에 그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떠한 안 좋은 것들이 올 것인가를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에 제한을 해주시거나 자유의 제한을 해주시는 거죠. 제가 카드로 달아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것을 한번 가서 보고 오시기 바래요. 아침에 하루의 일과를 설명하시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하시고 난 후에 그 활동 직전에 다시 한번 아이가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될지 함께 이야기를 하고요. 그 활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을 잘했는지 칭찬해주는 그런 과정을 아주 많이 가지시기 바래요. 주의가 산만하고 ADHD 경향을 가진 아이들은 교사의 손길과 마음을 많이 주어야 되는데요. 기억하세요. 이런 아이들을 잘 키우면 정말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해내는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노력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가정과의 연계죠. 이런 친구를 키우는 어머님들은 알게 모르게 굉장히 자책감과 죄책감이 많이 있어요. 내가 잘못 키워서 얘가 이런 거지. 그런데 그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어머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요. 또 어떻게 유치원에서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나 늘 항상 긴밀하게 연락을 하셔서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제가 다음에 어떤 활동을 통해서 또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까 생각 중인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볼게요. 감사합니다.